중기 핵심 가격 라인을 찍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현재 어느 정도 평균 수렴 구간까지 도달해 있다. 설령 이만큼이 그대로 다시 올라서 고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똑같이 마이너스 30%대가 있는 분이 있고 플러스 50%로 전환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런 차이들이 생길까요? 약세장의 한가운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핵심 투자 전략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상승효과입니다. 먼저 강세장과 약세장 그 특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 2021년 말까지가 강세장이었어요. 어떤 특성이 있었느냐? 이렇게 주가는 계속 상승을 합니다. 이렇게 고점이 계속 올라가죠. 저점 또한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게 강세장에는 저점과 고점이 계속 올라가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계속 산다는 이야기가 되죠. 위에 있는 저항대인 매물대, 저항을 계속 깨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매수 힘이 강하다. 반대로 약세장은 어떨까? 2021년 말부터 이렇게 주가는 계속 빠지기 시작했죠. 어떤 특징이 있느냐? 강세장과 반대겠죠? 먼저 고점이 이렇게 계속 낮아집니다. 저점 또한 계속 낮아지죠. 이게 바로 약세장의 특성이에요.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약세장, 저점과 고점이 낮아진다. 아래에 있는 지지를 계속 깨고 있다. 이 말은 곧 매수의 힘이 약하고 매도 힘이 강한 장세다. 그리고 약세장의 특성이 있어요. 1993년도부터 현재까지 주가의 흐름인데, 자, 이렇게 닷컴 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라던가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무역 분쟁, 금리 인상, 경기 침체기, 코로나 팬데믹, 굉장히 원인도 다양한 많은 종류의 약세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그림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강하지만 상승장보다 훨씬 짧다는 거예요. 굉장히 깊게 파입니다. 하락의 힘이 굉장히 강해요. 하지만 상승장보다 그 기간이 훨씬 짧습니다. 우리가 하락을 숏이라고 하죠. 상승을 롱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기간이 짧아요. 숏의 기간은 짧고 강합니다. 반면 상승장의 기간, 길죠? 기간적으로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세장에서는 세계 경제가 곧 망할 것 같아요. 부정론이 팽배하죠. 비교적 최근 코로나 팬데믹, 이때 어땠나요? 이때의 공포를 저도 지금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기에 주가가 굉장히 강하고 깊게 빠졌다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세계는 망할 것 같습니다. 주가는 3분의 1 토막 날 것 같아요. 이런 공포와 두려움, 바로 약세장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짧지만 강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성, 반드시 회복된다. 반토막이 넘게 나는 이런 종류의 굉장히 깊은 하락장도 많았어요. 하지만 어땠나요? 결국 시장은 올랐습니다. 아무리 깊게 주가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결국 저점을 높여가면서 주가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닷컴 버블 때와 같이 굉장히 깊게 하락을 해서 그 추세가 굉장히 많이 꺾였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고점도 뚫어냈다는 거예요. 이게 주식시장의 특성이자 힘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약세장 투자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약세장에 우리가 들어서게 되면은 이 2가지 체크리스트를 따져봐야 되는데, 첫 번째 거품인가, 두 번째 금융위기인가, 이걸 놓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 돼요. 거품 혹은 금융위기의 영역이다 라고 한다면 주가는 반토막 혹은 그 이상 날 거예요. 하지만 거품 또는 금융위기가 아니라면 증시가 마이너스 30% 이상 빠졌을 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죠. 그럼 우리는 이 2가지를 체크해 봐야 될 것이고, 증시가 지금 몇 프로 정도 빠졌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미국 나스닥 지수 현재 마이너스 36%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 마이너스 26%, 나스닥에 비하면 굉장히 적게 빠졌죠. 나스닥에는 성장주들이 많이 모여있어요. 성장주라고 하면은 지금보다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들, 미래 이익을 현재로 땡겨왔을 때 그 이익의 크기를 주가로 환원합니다. 금리 인하기,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가치는 커지게 돼요. 즉 성장주가 득세한다는 거죠. 테슬라가 엄청나게 코로나 금리 인하기 많이 올랐듯이. 하지만 그 반대로 돈이 줄어들고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 여기서는 나스닥이 당연히 S&P 500보다 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에서 땡겨왔던 그 이익들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더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나스닥은 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국내 코스피 마이너스 36%. 자, 이렇게 마이너스 30% 이상, 20% 이상 굉장히 큰 추세로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거품 혹은 금융위기가 아니라면 사도 좋을 시점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지금 어떤 영역에 와 있을까?
제가 자주 보여드린 표인데 미국 S&P 500 주가 지수의 가치를 나타낸 거예요. PER. PER이란 거는 기업이 내고 있는 이익분의 주가입니다. 이익이 1인데 주가가 17이에요. 그러면 PER은 17배가 되겠죠. 미국 S&P 500 지수에 속한 기업들이 내고 있는 이익보다 지금 S&P 500의 시가총액 17배, 18배로 과거 평균 5년에서 10년간 평가받아 왔다는 거예요. 이게 평균이라는 건데 지금은 15배 중반입니다. 15.5배, 15.6배. 그러면 과거 평균보다 낮죠. 과거 S&P 500이 닷컴 버블 때 이때 PER 30배가 훌쩍 넘었어요. 나스닥의 PER은 수백 배 이상 갔죠. 그 정도로 그때는 거품 영역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평균 아래에 있다. 즉 거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지금 금융위기일까? 환율이 지금 치솟고 있죠. 이걸로 인해서 일부 신흥국의 달러 부족 사태, IMF 때와 같은 그런 위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금융기관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금융위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러시아가 핵을 쏜다거나 북한이 핵을 쏜다거나 영국 혹은 유럽 디폴트가 난다던가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금융위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밸류 자체가 평균보다 싼 구간이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기관들은 나름 대비를 잘 해오고 있다. 무너질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은 싼 값에 사 모아가도 된다는 얘긴데 지금 어떤 상황일까? 지금 하락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주식을 끊는 개미들 한 달 사이 45만 명이 발생합니다. 이때도 하락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오히려 주식 어플 사용자가 늘었죠. 근데 지금 이렇게 빠졌다는 거예요. 공포의 한 가운데 와 있다는 거죠. 그만큼 포기하는 사람, 손절하고 떠나는 사람, 주식시장에 학을 띄고 아예 그냥 주식 투자는 안 할 거야. 시장을 떠나는 사람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45만 명 중에서는 아예 주식을 포기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계좌에 마이너스가 보기 싫어서 그냥 나는 어플 지우고 1년 있다 혹은 2년 있다 볼 거야. 이런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에서 손절하고 떠나는 사람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바로 시장을 떠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하이먼 민스키 모멘트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상승장이 시작되는 시점, 그리고 언론이 주목하는 시점, 개미들은 열광하고 탐욕, 환상 속에서 고점, 피크를 찍고 주가는 빠진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가장 투자를 많이 시작하고 특히 꼭대기가 되면은 대출, 빚을 지고 엄청난 물량을 투여한다는 거죠. 하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대출, 환상 속에서 대출의 양, 레버리지 양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주가가 빠져도 대출, 레버리지로 만든 이 자산의 눈덩이 금방 흔들리고 맙니다. 특히 지금 같은 금리 인상기에 굉장히 치명적이죠. 주가가 결국 이렇게 빠지게 되면 현실 부정, 공포, 투매가 나오면서 여기서 만들었던 레버리지, 대출의 눈덩이는 부서지고 맙니다.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장기 추세를 아래로 깨게 되죠. 절망 구간입니다. 하지만 시작은 다시 결국 회복을 하게 되죠. 가장 많은 개미들이 물량을 던지고 손절하는 구간, 바로 이런 구간입니다. 여기는 손절, 절망의 최고조가 되겠죠. 하지만 이때 시장을 벗어난 사람들은 정상화가 되었을 때, 시장이 다시 반등을 했을 때 손실을 복구할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설령 지금 손절을 했더라도 주식시장을 떠나지 말고 기회를 잘 보시고 싼 구간에서 모아가시면 됩니다. 이런 데서 팔고 나간 사람은 밑에서 다시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미 현금을 갖고 있다는 거는 내 포지션이 숏, 즉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그런 포지션으로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떨어지기만을 바라게 되면서 절대 아래서 다시 사기가 어렵습니다. 혹은 아예 팔고 시장을 나가게 되죠. 자, 하이먼 민스키 모델에서 이 시장의 정상화, 장기 추세로 수렴하는 구간, 코스피는 과연 어디에 와 있을까? 9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코스피 모습이에요. 중기 핵심 가격 라인을 찍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현재 어느 정도 평균 수렴 구간까지 도달해 있다. 장기 평균에 수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기 흐름을 보게 되면은 최근 단기 중요한 핵심 가격대입니다. 코스피 약 2000대죠. 근처까지 와 있는 모습이에요. 코로나 이후 돈의 힘으로 올렸던 이 상승 전부 다 반납을 한 상태라는 거죠. 현재 코스피의 PER 9.6배입니다. 장기 평균이 약 10배에서 11배 정도. 근데 지금 9.6배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평균보다 싸다. 그리고 장기 추세 근처까지 와 있다. 민스키 모델에서 얘기하는 이 절망 구간, 이 절망 구간의 어딘가에 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정확히 바닥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닥권이란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장기 평균 가격 하회하는 언더슈팅이란 게 있죠, 주가에는. 하지만 이 언더슈팅은 굉장히 짧고 강합니다.
튀어오르는 반등도 강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코로나 때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 이런 구간에서 주식을 샀다가 지금 물린 상태입니다. 100% 다 물렸죠. 근데 이전부터 투자를 해오신 분, 혹시 이런 데서 물렸던 분도 분명 계시겠죠? 근데 이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전환되는 이 과정을 지켜본 분이라면은 내 계좌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과정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이거를 보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험하지 못한 분이 대다수입니다. 그게 아니라 플러스에서 다시 마이너스로 바뀌는 이것만 경험을 해본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 못 해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공포에 대해서는 과민 반응을 하는데 내가 저점에서 모아간다는, 그리고 계좌가 플러스로 전환된다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을 떠나면 안 됩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됐든 내가 손절을 했든 안 했든 시장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이 하락장에서 시장을 떠난 사람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워요. 그리고 시장을 떠났다가 다시 이렇게 자산 가격이 상승할 때 하다가 보니까 어느새 올라가 있어. 여기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물려서 다시 밑에서 팝니다. 이런 악순환의 반복. 시장을 떠날 시점이 아니라 지켜볼 시점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반대로 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런 버핏, 성공 투자자의 대명사인데 이 워런 버핏 옹께서 과연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과연 뭘까요? 제가 봤을 땐 딱 하나예요. 시장이 빠질 때 좋은 기업을 사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치로 평가받을 때 서서히 팔기 시작하죠. 20% 30% 수익 보는 게 아니라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수익을 보고 나옵니다.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을 때, 저평가 구간일 때 좋은 기업을 샀기 때문에 가능한 수익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버핏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중이 욕심낼 때 두려워하고 대중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반대로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공부와 현금 채굴. 우리가 지금 하락장에서 입은 손실을 빠르게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5가지를 우리가 확인해보고 투자에 적용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반등 시 어떤 종목의 수혜가 갈까? 이익은 그대로인데 시장 영향으로 주가가 빠진 종목은 뭘까? 유독 낙폭이 과다한 낙폭 과대 종목은 뭘까? 성장주가 좋을까? 가치주가 좋을까? 일반 종목을 레버리지 종목으로 바꿀 시점은 언제일까? 자, 이렇게 지금 코스피가 36%가 빠졌죠. 그러면 우리의 계좌는 단순히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36%가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이 주가가 다시 본전 꼭대기까지, 고점까지 그대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주가는 마이너스 36%가 다시 0이 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식은 빠진 만큼 그대로 오르지 않습니다. 설령 이만큼이 그대로 다시 올라서 고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똑같이 마이너스 30%대가 있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플러스 50%로 전환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10%인 사람도 생깁니다. 왜 이런 차이들이 생길까요? 하락 구간에서 물량을 더 실어서 더 많이 싼 구간에서 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아래서 샀기 때문에 똑같이 여기 갔을 때 주가가 오히려 플러스로 전환이 돼요. 그리고 가진 종목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반등장 버프를 잘 받아서 상승률이 하락폭보다 커진 종목을 잘 잡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상승할 때 잘 사고 파는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또 종목을, 주도주를 잘 갈아타서 여기서 여기까지 A 주도주로 잘 먹고 그 다음 주도주로 잘 갈아타서 여기서 다음 주도주로 또 먹는 복리투자. 즉 내가 여기서 실력이 어느 정도, 또 어떤 종목을 어떻게 고르느냐, 여기서 얼마나 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투자 전략에 따라서 주가가 다시 회복을 하더라도 누구는 플러스 50% 100%가 되는데 누구는 여전히 마이너스 20% 30%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다. 얼마나 바닥권을 내가 잘 캐치해서 거기 물량을 많이 실을 수 있느냐, 트레이딩이 가능하느냐, 낙폭 과대 종목, 반등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낙폭 과대 종목이나 혹은 금리 인상이 꺾이는 시점, 다시 성장주로 어느 정도 수혜가 가겠죠. 그 시점을 잘 파악하는, 그리고 이익의 추이는 동일한데 외부 영향, 시장이 안 좋으니까 많이 빠진 종목은 없는지, 이런 종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종목 선택과 저점 매수, 사고 파는 타이밍을 통해서 내가 지금 마이너스 50%라고 할지라도 주가가 상승했을 때 고점까지, 본전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하락폭의 반 정도만 회복을 하더라도, 설령 내가 고점에 물렸더라도 여기서 입은 이 손실을 전부 다 회복할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많이 나올 거예요. 곧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공부해서 내 내공과 실력이 얼마나 있느냐, 여기에 달린 거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알아야 돼요. 공부하고 내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공부하고
적은 돈으로 계속 시도해보면서 과거엔 어땠는지 비교도 해보면서 내 종목을 얼마나 더 좋은 종목으로 바꿀 수 있을지, 혹은 오를 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거를 찾아보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기회는 항상 약세장에 왔었다는 거. 위기는 항상 강세장의 끝에 옵니다. 여기가 위기죠. 그럼 여기는 살 때일까요? 팔 때일까요? 팔아야 될 시기는 약세장이 아니라 강세장에 팔아야 된다. 그리고 사야 될 시기는 강세장에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약세장 끄트머리에 사야 된다. 근데 이때가 언젠지 모른다면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알면 된다. 과거보다 현재 싸다. 근데 물론 이렇게 평균이 여기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오버슈팅 영역 그리고 언더슈팅 영역이 생기죠. 평균이라고 무조건 사면은 돈 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여기서는 사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시장을 떠날 때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는 거죠. 사실 시장 분석, 매크로 분석, 차트 분석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신문 맨 앞장에서 사람들이 주식 어플을 지우고 있다, 사용자가 줄었다, 시장을 떠나고 있다, 이 기사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분석이 아니라 주식 투자의 기본,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걸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시장을 보면서 언제가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 지금이 싼지 비싼지 아무런 개념조차 없고 남의 이야기 들으면서 투자하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께 이런 주식 투자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있죠. 제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공부와 경험이었어요. 이 공부와 경험을 통해서 저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고 10번 중에 6번에서 8번 이길 수 있는 투자 원칙, 수익 모델을 만든 그 과정,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공부와 경험, 여러분들도 똑같이 쌓는다면 여러분들 역시 이렇게 그냥 차트 하나만 보더라도 뭔가 느껴지는 순간이 오시리라고 믿습니다. 팔아야 될 때는 강세장에 있고 사야 될 때는 약세장에 있다. 위기는 항상 기회였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낸 사람은 반드시 그 과실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 꾸준한 경험을 통해서 내공을 쌓으시는 상승효과TV 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 들고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